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이 증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회복적 정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 0.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과 같이 관계적 폭력의 형태가 학교폭력 유형에서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경우 다른 피해 유형 대비 그 비중이 전년도보다 3.4% 증가하며 사이버상에서의 학교폭력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전자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러다 그걸로 이제 수업도 받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사이버 공간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또 가피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명 학폭법과 같은 법률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한계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 처벌에 치중된 문제 해결 방식은 피해자들을 소외시키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응보적 정의보단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회복적 정의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합니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액면 그대로 그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거기에 합당한 응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경우에 따라서 더 크게 어떤 게 필요하냐. 상대로부터 나는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이 밖에도 피해자 회복의 관점에서 처벌이 의미하는 바는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받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인지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이러한 필요들은 가해자가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가해자 응징은 가해자에게 오히려 이러한 필요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랬어요? 라는 질문보다는 누가 피해자인가? 그리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가해자는 물론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책임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지게 할 건가? 실제로 통계 발표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스스로 학교폭력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했을 때 학교폭력 재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 속 회복과 정의의 의미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회복의 의미가 또 정의의 의미가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회복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샬롬의 개념이나 희년의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다.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해선 가피해자가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대화를 도울 수 있는 조정자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주체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의 대화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팔로우업을 누가 해줄 건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어떤 팔로우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